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원했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죠.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등을 돌렸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그냥 물을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속에 눈물이 섞였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올해 63세, 의정부에 사는 은퇴한 기계 설계 기사 남기태 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에 가는 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망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날이 많아졌고 혼자 늦게까지 TV를 켜놓고 잠든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조용히 자신을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장님,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도통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항상 조용한 한숨이 따라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고통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친구에게도, 아내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멀어져 갑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방법은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며 억지로 몸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감이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약도 수술도 아닌데 어떻게 단 2주 만에 아내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을까요? 그 해답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텃밭을 가꾸고 산책도 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처음엔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병철 씨, 올해 65세. 성남에서 전기설비 일을 하다 3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정년까지 현장에서 일하셨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던 성실한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이었던 건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지?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지 몸의 반응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지 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말은 안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걸까 하는 막막함과 외로움.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남자의 몸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소리 없이 너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의 둔화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혈액이 말초까지 도달하는 속도와 양이 줄어듭니다. 특히 하복부와 하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신체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안에서는 길이 좁아지고 흐름이 느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 신호가 도달해야 할 곳에 제때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활력, 자존감, 집중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호르몬 수치는 4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청년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엔 아내와 스킨십만 해도 설렜던 마음이 지금은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입니다. 특히 은퇴 전후의 남성은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가족 안에서도 점점 조용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눈에 띄지 않게 쌓이는 긴장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몸은 긴장 모드에 들어갑니다. 뇌는 쾌락보다 생존을 우선하기 때문에 즐기기보다 막기에 집중하게 되죠. 긴장한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넷째,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건가?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한 번, 두 번 떠오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몸보다 먼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 어색함을 피하다 보면 결국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와 신체의 거리가 동시에 멀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변화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저는 그런 방법을 수년간 환자들과 함께 해왔고 그 결과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몸은 괜찮은데 마음까지 함께 지쳐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저는 종종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미연 박사님, 올해 58세, 전통 한의학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남성 갱년기와 부부 문제를 연구해온 한의사입니다. 남성의 몸과 감정의 흐름을 함께 진단하고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로 많은 환자들의 인생을 바꿔오신 분입니다. 그녀는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능성 식품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어떤 제품 광고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첫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에 몸을 따뜻하게 해준 음식이나 음료 드신 적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에게 차가워도 된다.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말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피가 흐르고 감정도 흐른다고. 그리고 감정이 흐르면 비로소 몸도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단 3가지 음료를 추천합니다. 약이 아닌 부작용 없는 천연 재료. 쉽게 구할 수 있게 맛있고 부담 없는 음료. 구기자차, 석류즙, 생강깨 꿀차. 그녀는 이 3가지를 몸을 깨우는 순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 3가지만으로 변화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한 분은 박영호 씨, 61세.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추천받은 기능성 제품도
여러 번 먹어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그마저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미연 박사의 강의를 듣고 구기자차를 매일 아침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석류즙을 점심 식사 후에 마셨고 밤에는 생강꿀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박 씨는 몸이 전보다 가벼워지고 아내와 마주 앉을 때도 자신도 모르게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먼저 풀렸고 그게 신호가 되어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자극해주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음료입니다. 사실 따로 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느 타이밍에, 어떤 순서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강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당신도 궁금하실 겁니다. 구기자, 석류, 생강꿀. 이 3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바로 다음에서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되살리는 따뜻한 시작을 함께 해보세요.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음료는 바로 구기자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구기자를 오랫동안 정력 보강, 간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의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을 보하고 하초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기자는 몸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고 강한 열매입니다. 구기자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전통의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구기자에 함유된 베타인, 제아잔틴, 루틴 같은 성분이 현대의학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확장, 간 해독, 호르몬 균형 조절, 정자 건강 향상 등에 관여하여 실제로 남성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대학병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에게 2주간 구기자 추출물을 복용하게 한 결과 말초 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고 아침 발기 빈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기자군은 부작용이 없었고 피로도 회복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구기자를 그냥 물처럼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타이밍과 온도,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구기자차는 하루 중 오전, 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장을 편안하게 덮어주고 간을 깨워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기자차는 몸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따뜻하게 채우는 것이죠. 이제 구기자차로 하루를 시작하신 이상구 씨, 62세, 부산 거주, 은퇴한 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아내와의 교감도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약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오미연 박사의 강의를 듣고 따뜻한 차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구기자차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작은 냄비에 구기자를 우려냈습니다. 단순한 루틴이었지만 놀랍게도 5일쯤 지났을 때 아침에 몸이 가볍고 기분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몸이 좀 덜 무거워졌어요. 뭔가 나를 다시 돌보기 시작한 느낌이랄까. 이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먼저 잡을 수 있었고 오래간만에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기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따뜻한 신호입니다. 이제 괜찮아, 준비됐어.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작은 속삭임 같은 것. 자, 몸이 첫 번째 신호에 반응했다면 이제 두 번째 열매, 풍성하고 붉은 에너지를 가진 석류의 차례입니다. 구기자차로 몸을 따뜻하게 깨웠다면 이제 두 번째 신호는 붉은 흐름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바로 석류즙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남성의 혈관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석류를 보혈과 기순환에 좋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기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불안정해졌을 때 석류를 통해 기와 혈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지식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석류가 남성 건강에 미치는 핵심은 바로 니트릭 옥사이드 생성에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물질로 혈류를 촉진시키고 발기 기능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나이로 인해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뇌에서는 자극을 느끼더라도 혈류가 원활히 이동하지 않아 반응이 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석류즙이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45세 이상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2주간 고농축 석류즙을 섭취하게 한 결과 참가자의 24%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상승, 35%에서 조기 발기 반응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심리적 만족감과 실제 신체 반응이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석류는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몸과 마음에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열매인 셈입니다. 석류즙을 마실 때 중요한 건 시간과 방식입니다. 구기자차가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스위치라면 석류즙은 그 스위치를 돌려 에너지가 흐르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관계를 준비하기 약 1시간 전입니다. 공복 상태가 아닌 식후 1-2시간 뒤에 마시면 소화 부담 없이 혈중 산화질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높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석류는 붉은 열매지만 단지 과일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작은 열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실감하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수 씨, 67세, 전북 정읍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강인했던 분입니다. 구조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늘 위험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점차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극적으로 바뀌며 큰 자책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추천한 것이 바로 석류즙이었습니다. 단,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 아내가 준비해준 석류즙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콤함만 느껴졌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저녁이 되면 아내와의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긴장이 조금씩 사라졌고 제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됐죠. 이처럼 석류는 몸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붉은 자극입니다. 몸이 따뜻해졌다면 이제 그 안에서 피가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흐름을 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신호,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풀어주는 생강꿀차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음료는 마무리이자 회복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생강꿀차입니다. 앞서 구기자차로 몸을 깨우고 석류즙으로 흐름을 열었다면 생강꿀차는 그 흐름이 무리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료입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온중산한, 즉
몸속 깊은 냉기를 풀어주고 소화를 돕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복부의 차가움은 남성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생강은 이 하초의 냉기를 따뜻하게 두고 혈액순환을 안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거기에 꿀이 더해지면 부드럽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꿀은 심신을 이완시키고 불안을 완화시키며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생강꿀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몸과 마음을 함께 안정시키는 저녁의 의식이 됩니다. 이 생강꿀차를 관계 전에 마시면 긴장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려 줍니다. 특히 잘해야 한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이 차 한 잔은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돌봤던 그 문정호 씨, 65세, 경기도 안양은 늘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도 막상 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떨리고 천이 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권한 것은 아주 간단한 생강꿀차였습니다. 생강두어 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꿀 반 숟가락을 넣어 잘 저어 마시는 것. 단순하지만 이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자체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문 씨는 처음엔 이런 걸로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5일, 10일, 시간이 지날수록 저녁의 긴장이 서서히 누그러졌고 스스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괜찮아도 괜찮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생강꿀차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음료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음료입니다. 몸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몸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한 잔이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생강꿀차는 관계를 앞두고 30분 전쯤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료 그 자체보다도 마시는 순간의 분위기와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심호흡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더 좋고 따뜻한 물수건 드랍으로 맞아 아랫배를 덮어주면 하초가 더욱 이완됩니다. 이 세 가지 음료, 구기자차, 석류즙, 생강꿀차는 각각 따로 보면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올바른 상태에서 마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마시는 간격은, 순서는, 몸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음에서 구체적인 실천 루틴과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세 가지 음료를 어떤 순서로 마셔야 할까? 그냥 다 같이 마시면 되는 걸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섬세한 루틴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타이밍도, 마시는 방식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기본 루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계를 준비하기 약 2시간 전, 먼저 구기자차를 따뜻하게 우려서 천천히 마십니다. 구기자는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 뜨거운 물 200ml에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린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이라면 흡수도 빠르지만 반드시 공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전쯤 석류즙을 준비합니다. 가능하면 가당되지 않은 100% 원액을 70ml에서 100ml 정도 마시는 걸 권합니다. 석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지난 시점이라면 위에 부담도 덜하죠. 마실 때는 그냥 한 번에 들이키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며 혈액이 도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앞두고 30분 전쯤에는 따뜻한 생강꿀차를 준비합니다. 생강 2-3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 우려내고 여기에 꿀을 반 숟가락 정도 넣어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기 편한 온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차를 마시는 시간은 몸을 따뜻하게 드는 것뿐 아니라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기능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기능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불안과 압박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몸의 흐름을 돕는 동시에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몸에 열이 많은 분이라면 구기자차는 절반 정도만 마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구기자는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과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석류즙을 드실 때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위장이 약하거나 쉽게 더부룩해지는 분들은 생강꿀차를 연하게 우려내고 꿀은 반 티스푼 이하로 줄여보세요.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 꼭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기자, 석류, 생강 모두 혈류에 영향을 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관계와는 별도로 저녁에 생강꿀차 한 잔을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잠들기 전 심신의 안정을 돕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부터 하나씩 다시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루틴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관계의 회복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진 않았지만 아주 분명하고 따뜻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통해 삶이 달라진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다음에서 저희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 안에서 당신도 분명히 희망을 찾게 되실 겁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름은 장영수 씨, 올해 67세, 부산에서 은퇴한 조선소 용접공으로 살고 계십니다. 평생을 불꽃 튀는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분이지만 정작 자기 몸의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셨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안 되면 어쩌지? 그 불안감이 점점 깊어지고 결국 아내의 눈빛조차 마주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약이나 시술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싫고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구기자차, 석류즙, 생강꿀차의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으시더군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냥 차인데.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날부터 장 씨는 매일 저녁 조용한 방에서 3가지 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고 하셨지만 한 잔 한 잔 마시며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꿀차를 마시며 천천히 눈을 감고 심호흡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색했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도 더 많이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께서 먼저 말하셨답니다. 요즘 당신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장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아니,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 그 변화는 기적처럼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과 믿음, 그리고 아주 사소한 루틴의 힘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마지막 진료날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아내와 눈을 마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변화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저는 이 루틴을 실천하실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작고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에도 작은 떨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떨림은 설레임이 아니라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일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때, 남들은 모르지만 스스로만 아는 자신감의 무너짐이 찾아올 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내의 침묵, 그리고 밤이 두려워지는 마음. 그 모든 건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어쩌면 똑같은 외로움과 똑같은 불안을 가슴에 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은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믿고 따뜻하게 다독이는 아주 작고도 자연스러운 실천입니다. 구기자차 한 잔, 석류즙 한 컵, 생강끝 꿀차 한 모금이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의식이 되는 순간 몸은 조용히 반응을 시작하고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 봐왔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따뜻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때 멈췄던 것처럼 느껴졌던 감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다시 나를 믿게 되었구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누구보다 애써 오셨고 누구보다 조용히 참아 오셨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지금 이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기를 내신다면 당신의 변화는 오늘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편에서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거나 공감이 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 혹은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속 깊은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